네, 오늘 시장에 또 특징주들이 많은데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견자,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색깔이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상당히 강한 상승세인데요. 눈에 띄는 첫 번째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어제부터 주목을 좀 받고 있죠. AI 관련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샘 알트먼이 방한을 하죠. 그러면서 이 샘 알트먼을 누가 만나느냐, 어떤 회사의 대표가 만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샘 알트먼의 방한으로 인해서 이 AI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갔죠. 최근에 딥시크 모델,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등락을 특히 낙폭이 굉장히 좀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AI 모델에 대한 이 AI 모델을 만드는데 이 들어가는 가격 자체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사실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는,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그러면서 이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증권사들 리서치 센터에서 관련된 내용들 발표도 하기도 하고요. 주가도 많이 좀 움직이면서 기사도 나오고요.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하죠. 여기에다가 이 CPC, 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 플레이 환경들을 좀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UGC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에도 생성형 AI를 좀 첨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그 크래프톤도 샘 알트먼을 같이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네이버도 관련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랫폼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만만치 않죠.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제대로 만들어내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런 이 생성형 AI들, 기존의 AI들을 활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게 훨씬 쉬운 환경인데, 이 환경들이 좀 더 유리해지고 있고, 만들어내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구조적인 OP 마진 개선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이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나도 이 광고 AI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광고 부문에 있어서의 성장률 두 자릿수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AI 관련돼서는 이 두 종목들 상승세는 한 1%대로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그랬고 오늘 크래프톤이 그랬고요. 예, 샘 올트먼 주가입니다. 샘 올트먼을 누가 만나느냐. 예. 딥시크 창업자가 한국에 올 계획은 없지만 오면 만나겠죠,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AI라고 하는 게 기조에 그런 기대감과 깔려 있다는 거고요. 크래프톤과 네이버를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예, 다음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내수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AI 관련된 종목, 관세 때문에 피해봤었던 종목, 반도체 이런 종목들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딥시크라든지 관세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주가가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이런 부분들로부터 그래도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유통,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백화점, 그 안에서도 현대백화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유통 같은 경우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백화점도 4분기에는 기존점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았죠, 한마디로. 그리고 10월과 11월 상대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옷이 덜 팔렸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존점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았지만, 25년도는 영업이 30%대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자회사도 그렇고요, 기존점도 그렇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가 떨어진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 낮고요. 12월보다 1월 달이 소비심리 지수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품은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명품 외에도 소비가 좀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 지누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연간 한 500억 정도의 이 실적에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요.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12개월 예상 PER 5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적이 24년도보다 25년도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PER이 상당히 좀 낮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대외 환경에서도 좀 자유로웠다라는 점,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씩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이 한 6만 원 정도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목표가 좀 긴 호흡으로 6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주 가운데 현대백화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